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0년 국가직 공업화 부급 공업화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험 문제 풀면서 좀 당황한 학생들이 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19번하고 20번 문제가 19번하고 20번 18번 17번 10 몇 번이에요. 15번하고 20번 문제가 요거는 일반 화학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요게 착화물 쪽에서 시험 문제가 두 개가 나왔어요. 조금 까다로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0번에 보게 되면은 밑에 얘도 상당히 좀 헷갈리게 나왔어요. 뭐냐면 결정장애니 킬레이트니 혹은 얀 텔러라든지 요 뜬금없이 요런 것들이 좀 나와가지고 많이 좀 당황했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따가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을 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브로민화 붕소라고 나와 있죠. 3브로민화 붕소 BBr3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산과 염기의 정의이죠. 산과 염기의 정의. 즉 산과 염기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산과 염기에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정의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아레니우스의 정의는 여기에서 뭐가 나오면 돼요? 똑같죠. 옥소늄 이온이나 수소 이온이나 똑같죠. 요게 나오면은 산이고 요게 나오면 염기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브랜스테드와 로우리의 정의는 뭐가 되냐면 이 양성자를 어떻게 된다? 양성자를 주는 놈이면, 요거 주는 놈이면 산이고, 그 다음에 양성자를 뭐가 돼? 받으면 뭐가 돼? 염기로 정의가 됐고, 그 다음에 루이스의 산과 염기 정의는, 자, 얘네들은 비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을 받으면, 받는 놈이 산이고, 비공유 전자쌍을 어떻게 돼? 주면 뭐가 돼? 염기로 정의가 됐었죠. 얘네들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 요거는 우리가 아레니우스의 산은 이렇게 보면 돼요. 아무튼 모든 산은 어떻게 된다? 거의 대부분의 산은 아레니우스의 산이다라고 해도 어떻게 돼? 요거는 무방한 거예요. 예외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요거는 예외가 나온 거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아레니우스의 염기죠. 예를 든다 그러면 뭐가 냐면, 자, NH3가 물과 반응을 해서 어떻게 되냐면 NH4 플러스가 되고 OH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여기서 OH 나왔으니까 얘 아레니우스의 염기가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가지고 물어보는데, 이거 아레니우스의 염기 아닙니다. 아레니우스 염기 아니고 뭐가 되냐면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가 맞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뭐냐면 금속이라고 하는 놈이 요렇게 애초에 가지고 있다가 수용해서 내놔야 아레니우스의 염기라 그래요. 근데 얘는 가지고 있었어, 못 갖고 있어? 갖고 있지 못했죠. 갖고 있지 못한 놈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받음으로써 여기서 나왔죠. 그쵸? 따라서 수소이온이 어디에서 어디로 H2O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얘가 산으로 작용했고 얘가 염기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라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포함관계를 보면 아레니우스, 자, 요렇게 우리가 주어지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BBr3, 즉 3플로린화 붕소는 루이스의 전자 점식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렇게 주어지죠. 요렇게 주어지고 얘는 옥텟을 만족을 해 못하죠. 그쵸? 얘네들은 옥텟을 만족 못하니까 누구? 자, NH3라고 하는 놈, 얘네들하고 어떻게 돼? 얘네들하고 반응을 하면은 여기 있는 놈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배위결합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비공유 전자쌍을 받았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산이 되는 거고, 얘는 줬으니까 뭐가 돼?
염기가 되는데 이때 산염기는 뭐다? 루이스의 산과 루이스의 염기로 작용한 거죠. 비공유전자쌍 이동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일반적으로 이런 산과 염기의 정의로는 설명이 안 되고 뭐 갖고? 요거 가지고 설명이 되니까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루이스 산이죠. 얘네들은. 요거. 자, 다음에 두 번째 2번이죠. 축합중합이 주된 합성법이 아닌 것은 해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폴리아마이드죠. 첫 번째 폴리아마이드는 자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은 자 얘네들 결합이 어떻게 돼요? CONH로 이렇게 주어지죠. NH 요렇게. 그러면은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요걸 갖고 있어야 돼. 여기서 자 요거를 갖고 있는 놈과 누구와 얘하고 결합을 해야 되겠죠. 얘하고 뭐 그림을 이렇게 좀 거꾸로 그렸는데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냐. 여기서 C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돼? 요거 여기서 OH하고 여기서 H 결합을 해가지고 뭘로 빠져나가? H2O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렇게 중합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축합중합이라고 한다 그랬죠. 중합에서 그러니까 축합중합이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COOH 그 다음에 뭐가 된다? NH2 혹은 뭐가 된다? 여기에서 OH 같은 이런 작용기의 작용성 그 반응성이 강한 작용기가 2개 이상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뭐가 빠져나가는 거야? 간단한 물 분자라든지 뭐 염산이라든지 염화수소라든지 요런 간단한 놈들이 빠져나가면서 중합이 일어나는 걸 축합중합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폴리이미드는 뭐냐면 디아민하고 디엔하이드라이드의 축합중합에서 얻어지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단위예요. 폴리이미드 단위. 여기에 보게 되면은 요렇게 돼 있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 R1 여기서 단위는 R2니까 여기서 요렇게 되겠네. 여기서 요렇게 구성이 되겠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요런 식으로. 예. 그래서 요걸 우리가 폴리이미드라고 하는데 디아민하고 뭐가 돼? 디엔하이드라이트 해가지고 무스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요 아미노기 요게 반응을 해가지고 어떻게 얻어지는 거죠. 당연히 어떻게 돼? 빠져나가면서 물 빠져나가면서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여기서 그래서 그 축합중합이 맞고 그 다음에 페놀 그 포르말데히드 수지는 가장 대표적인 뭐가 돼? 페놀 수지 제법에서 축중합에 의해서 일어나죠. 얘네들은 폴리올레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폴리올레핀은 요거는 첨가중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폴리올레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폴리올레핀은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이건 뭐 문제 어렵지 않았으니까 쉬운 거고. 다음에 문제 3번 2차 전지만을 모두 고르면 해가지고 나왔죠. 자, 1차 전지하고 1차 전지, 2차 전지 뭡니까? 1차 전지 앞에 앞 글자 따서 외우라 그랬죠. 얘네들은 한 번 쓰고 어떻게 된다? 버린다. 얘네들은 충전해서 2번 이상 쓴다. 그쵸?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인 1차 전지에 뭐가 있습니까? 건전지. 그쵸? 아연, 망간. 그러니까 뭐 탄소 건전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그 1차 전지는 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 순, 아연 전지. 이런 것들이 바로 1차 전지고 그다음에 2차 전지라고 하는 거는 뭐가 돼요? 리튬 이온 전지. 리튬 이온 전지 뭡니까 이거? 여러분들 많이 쓰고 있는 휴대폰 전지죠. 휴대폰 전지. 그 다음에 니켈, 카드뮴 전지. 니켈, 카드뮴 전지. 그 다음에 자동차 배터리로 쓰이는 뭐가 있다? 납축 전지.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2차 전지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2차 전지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하고 니은 두 가지죠. 자, 다음에 4번. 요것도 상당히 쉬운 문제죠. 뭐냐면은 왼쪽에 있는 거 뭐라고 부르죠? 그거? 테레프탈산이라고 부르죠. 테레프탈산하고 에틸렌 글리콜 혹은 뭐 에틸렌 글라이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HOOC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요렇게 해서 물 빠져나가고 여기서 요렇게 해서 또 물 빠져나가서 뭘 만들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자, 요거 만들어내죠? 요게 바로 뭐가 된다? 요거 폴리에스테르죠? 폴리에스테르. 뭐, 우리가 테릴렌이라고 해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거 이제 섬유 원료죠? 섬유로 쓰이는 거, 폴리에스테르. 이거를 만약에 이제 뭐 우리가 열 가소성 수지로 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라고 해서 PETE, 페트병이죠, 페트병. 요거. 4번은 정답이 3번입니다. 다음에 자 5번 문제는 조금 좀 중요하다라고 좀 표시를 좀 해두세요. 5번 문제는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거 한번 좀 봐봅시다. 거기에 나와 있는 카본 양이온이 몇 차인지 한번 좀 보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거 제가 유기화학 할 때에도 상당히 좀 강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뭐냐면 여기서 CH3 C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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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Br이고 여기에 뭐가 되면 뷰톡사이드 들어가죠. 여기에 더하기 CH3에 C에 CO-K 플러스 했을 때 주된 생성물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물어봤네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한번 좀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꿔보냐면 C3H19으로 바꾼 다음에 자 요렇게 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어떻게 돼? 여기에 플러스하고 Br 마이너스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얘네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거는 몇 차 탄소에 해당이 된다? 얘네들은 1차 탄소, 1차 탄소. 그러면 1차 탄소면 뭐가 잘 일어나야 돼? SN1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쵸? SN1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서 요 마이너스가, 즉, CH3이 뭐가 돼? 3, CO 마이너스라고 하는 놈이 어떻게 돼? 여기서 얘를 밀어내고 이쪽으로 공격해 들어가야 되죠. 공격해 들어가가지고 얻어내는 물질은 뭐냐 하면은 C3H7 H 해놓고 5에 뭐가 되는 거야? CH3에 3 이걸 얻어내야 되는데 여기서 이 물질이 얼마 나오냐면 이거 15%밖에 안 나와.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들어가는 놈을 한번 잘 봐봐. 들어가는 놈이 어떻게 돼? 입체적으로 여기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등치가 너무 커. 등치가 너무 크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즉 뭐가 걸린다라고 얘기해? 이거를 입체 장애가 걸린다라고 얘기해. 입체 장애. 요거. 예? 입체 장애가 걸려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결국 얘만 띄어내는 뭐가 일어난다? 제거 반응이 일어나더라 하는 얘기예요. 제거 반응. 여기에서. 즉 제거 반응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여기서 얻어지는 게 CH3, CH2에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CH 해놓고 뭐가 돼? CH2. 즉 뭐냐면 제거 반응. 여기서 떨어져 나간 제거 반응만 일어나더라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제거 반응이 일어나니까 여기 이쪽으로 가고. 그쵸?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이게 85%가 나오더라는 얘기죠. 즉 뭐냐면 들어가는 놈이 등치가 크면 뭐가 걸린다? 입체장애가 걸려버린다. 즉 SN1 반응이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만 일어난다? 여기서 제거 반응 요것만 일어나더라 하는 얘기죠. 요거 그쵸? 보게 되면은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E2 반응이 어떻게 돼? 주 생성물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E2 반응이 주 생성물이 되더라 하는 얘기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쵸? 여기서 여기서 SN1이 아니라 저기죠. SN2죠. SN2 그쵸? 입체 장애로 인해서 SN2 반응이 안 일어나더라 하는 얘기죠. 그쵸? 여기서 보게 되면은 SN1 반응 같은 경우에는 요거 떨어져 나가서
음이온이 와가지고 들러붙는 거니까 그건 안 되고, SN2 반응은 여기에 들어서 전이 상태 만들어가지고 발된 반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쵸? 자, 요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SN1이 아니라 SN2입니다. 제가 잠시 좀 잘못만 얘기했죠. 자,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자, 합성가스를 이용한 메탄올의 공업적 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합성가스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죠? 이거를 수성가스라고도 하죠. CO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H2. 그러면 쟤네들 가지고 탄소수가 하나 더 많은 탄화수소를 만들어내는 공정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거를 피셔-트랍슈 공법이다. 이렇게 공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 반응물은 일산화탄소와 수소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EH2 하게 되면 뭐가 된다? CH3OH라고 하는 메탄올을 합성할 수 있죠. 요거를 우리가 메탄올 투 가솔린 프로세스라고 해가지고 MTG라고 부릅니다. 요 반응에서 쓰이는 촉매가 뭐냐면, 요거를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자, CO 더하기 뭐가 된다? 자, EH2 할 때, 이때 사용하는 촉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서 불이 아연, 그 다음에 여기서 Al2O3죠. 요 촉매를 사용을 해서 뭘 만들어낸다? 요거를 만들어내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반응은 반응물은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맞고, 요거 발열 반응이죠. 그래서 저온에서 반응시킵니다. 저온 조합에서. 다음에 디메틸 에테르가 부산물로 생성이 될 수 있다. 즉 뭐냐면 여기서 만들어진 놈 이 CH3COOH에 의해서 여기서 탈수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에 탈수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돼? 요게 얻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요거 부산물로 얻어질 수 있다. 상온 상합에서 H3PO4 SiO2가 아니라 뭡니까? 이용해서 얻어내죠. 좀 디테일한 문제인데 좀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되나? 하지만 여러분들은 외워야 됩니다. 시험 문제를 맞추기. 이 공무원 시험은 사람들을 붙이려고 내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거 떨어뜨리려고 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그 디테일한 거라든지 이런 데서 시험 문제들이 꽤 출제가 되고 있어요. 뭐 쉬운 문제들도 있겠지만 어려운 문제들도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공부를 좀 해주세요. 7번도 마찬가지예요. 헤미셀룰로스의 구성성, 이거 어디서 나오죠? 이거 제지공업에서 나오죠? 제지공업에서 헤미셀룰로스의 구성성분 중 5탄당으로만 묶인 것은 해서 나와 있는데, 헤미셀룰로스는 뭡니까? 세포막 구성하고 있는 놈이죠. 셀룰로스하고 함께. 그래서 5개의 서로 다른 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6탄당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5탄당이 있죠. 6탄당은 뭐가 있느냐면은 만노스, 그 다음에 글루코스, 그 다음에 갈락토스, 이렇게 돼 있고, 5탄당으로는 뭐가 있어요? 자일로스하고 아라비노스죠. 요거. 따라서 여기서 맞는 건 뭐냐면은 4번이죠. 4번. 요거 자일로스, 아라비노스, 요거죠. 요게 이제 맞는 이야기가 되더라 하는 거. 자, 다음에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음이온과 양이온을 모두 함유한 양쪽성 계면활성제가 주 생성물로 얻어지는 반응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양쪽성 계면활성제는 뭐가 돼? 분자 내의 양이온 활성기하고 음이온 활성기를 동시에 갖고 있는 놈이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양이온은, 자, 양쪽성 계면 활성제에서 양이온 활성기는 누가 갖고 있냐면 뭐 S나 P, N 요런 놈들이 있고, 자, 음이온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거는 뭐냐면 황산, 에스테르염,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술폰산염,
그 다음에 인산 에스테르염 등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에스테르염 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1번부터 우리가 반응식을 한번 보게 되면, 자, 1번부터 보게 되면 R 해놓고 뭡니까? RN에 CH3 더하기 뭐가 돼요? 이거 CH3Cl이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N 플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R CH3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CH2 여기서 CH3죠. 요거 R 해놓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N N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CH3가 올 것이고 이게 바로 뭐가 돼? 플러스고 Cl 마이너스죠. 그러면은 활성을 보이는 데가 어디야? 여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바로 뭐가 돼? 양이온계 뭐가 돼? 양이온계 계면활성제가 되죠.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그 반응식 보게 되면 자, R 해놓고 RN 요거니까 R 해놓고 여기에서 N 플러스에다가 CH3 그 다음에 여기에서 CH2 그쵸? 반응 생성물을 보는 겁니다. 이거 반응 생성물을 보게 되면은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CH2 해놓은 다음에 어떻게 돼? 여기서 O 마이너스 요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양이온으로 뭐가 돼? 여기서 얘가 양이온 활성을 갖고 여기서 음이온 활성을 갖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얘네들은 양쪽성 계면활성제가 맞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2번. 여기서 자, 그러면 세 번째 걸 보게 되면은 세 번째 그 반응의 생성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R, C, O 해놓고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CH, O에 N 해놓고 H죠. 이런 거 대표적인 건 뭡니까? 비이온계 계면활성제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폴리 에틸렌 뭐라 그래? 글리콜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뭐냐면은 네 번째는 RO 해놓고 CH에 뭐가 돼? O 해놓고 N SO3 그 다음에 NA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이거는 대표적인 뭡니까? 음이온계죠. 음이온계 계면활성제 요거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2번. 자, 다음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격자 에너지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격자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격자 에너지를 뭐라고 해도 되냐면, 그냥 이온 결합 에너지라고 해도 돼요, 요거는. 자,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자,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이죠.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형성되는 결합이죠. 그러면 이때 주어지는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는 건 누구의 힘이다? 바로 쿨롱의 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쿨롱의 힘. 그러면 이 쿨롱의 힘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는 거리와 뭐가 있다? 전하량이죠. 전하량. 얘네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같은 전하량이면 거리가 멀수록 어떻게 돼? 결합 에너지가 작고 거리가 짧을수록 결합 에너지가 크겠죠. 이온 결합 보게 되면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전하량하고 이제 거리 같은 거리면 전하량이 어떻게 돼? 클수록 어떻게 돼?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생님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지금 4개예요. 뭐냐면 자, MgO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MgS가 있고 그 다음에 NAF하고 뭐가 있다? NAF하고 뭐가 있다? NaCl이 있어. 그러면 얘네들 전하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을 다 비교한다. 4개를 다 비교해서 순서대로 놓는다.
멍청한 짓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얘네들 지워버려. 왜? 선생님 얘네들 거리가 가까워가지고 얘네들보다 격자 에너지가 더 클 수 이거는 뭐냐면 거리하고 전하량 중에 누가 더 압도적인 영향을 주냐면 전하량이에요. 전하량. 거리가 좀 멀어도 전하량이 크면 어떻게 돼? 얘 격자 에너지가 압도적으로 커요. 요거. 그 격자 에너지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녹는 점인데 얘네들 경우에는 한 7, 800도면 녹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거의 2000도 가까이 2000도가 넘는 것도 있어요. 그럼 뭐냐 하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전하가 크면 어떻게 된다? 훨씬 더 격자 에너지가 크다. 따라서 이 문제 딱 보는 순간에 1, 2, 3, 4 보는 순간에 3, 4 지우고 1, 2번만 보면 돼. 1, 2번만 보면 되는데 mg가 있으면 5는 어디에 있어? 5가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 얘가 원자 반지름이 작으니까 어떻게 돼? 더 가깝겠죠. 따라서 같은 전하량한테 거리가 작은 놈이 격자 에너지가 크니까 누가 더 크다? MgO가 훨씬 더 크다. 따라서 MgO의 녹는 점이 가장 높을 것이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정답이 1번입니다. 자, 다음에 그 응집측량법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응집측량법은 그거죠. 이제 그 물에 그러니까 콜로이드 상태로 물에 떠가지고 뭐냐면 일반적인 여과라든지 침강이라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어떻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제거가 어려운 물질들을 여기다가 응집제, 그 다음에 지방직에서 나왔던 뭐가 있어요? 응집보조제라는 게 있죠. 요거를 넣어주면은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돼? 요렇게 등치가 큰 놈들을 만드는데 이거를 뭐라 하냐면 이거를 플록이라 그래. 플록. 그러면 등치가 커졌으니까 어떻게 돼? 떨어지겠죠? 그러면 떨어지면 어떻게 돼? 우리가 뭐 막을 이용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제거 가능하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넣어주는 응집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요건 이제 응집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응집보조제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죠. 응집제하고 응집보조제. 자, 그러면 응집보조제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이렇게 응집제로 많이 쓰이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응집제는 주로 알루미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뭐 그 황산이 들어간 이제 황산철 요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응집보조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응집보조제에서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고체로 쓰이는 게 뭐냐면 소속회 뭐 해가지고 CaOH2라든지 혹은 Na2 뭐가 돼? CO3라든지 그 다음에 NaOH라든지 요런 놈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액체로 주입하는 거는 예고.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되게 뭐가 된다? 되게 건식. 얘네들도 어떻게 되면은 그 건식하는데 습식 주입 시에 어떻게 된다? 수익식 주입 시에 원래 CaO인데 습식으로 주입 시에는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넣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누구야? 바로 염화철3.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응집제 보조제로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이거는 지방직 할 때도 나왔었죠. 뭐냐면 비스페놀 어떻게 생긴 놈이야? 자, 요렇게 생긴 놈이 바로 뭐가 된다? 요게 비스페놀 A죠. 그러면은 자, 요거 비스페놀 A하고 에피클로로히드린 그 다음에 비스페놀하고 누구야? 자, 포스겐. 그 다음에 비스페놀하고 뭐가 되냐면 비스페놀하고 테레프탈산. 자,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된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요거 뭐였어요? 요거는 에폭시 수지였고 얘네들은 뭐였어? 폴리카보네이트. 얘네들은 자, 폴리 아릴레이트죠. 아릴레이트. 요거. 그러면은 ABS 수지는 뭐냐? 이거 앞글자 딴 거죠. 뭡니까 이거? 아크릴로 니트릴.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돼? 부타디엔. 그 다음에 S는 뭡니까? 이거 스타일엔. 요거 합성해서 만든 수지죠. ABS 수지는.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12번. 1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분해의 기본 원리죠. 전기분해의 기본 원리다. 여기에 플러스다. 자, 소금물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되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놈이 얘네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 요렇게 이온화 되어 있겠죠. 여기다가 H 플러스 쓰고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경쟁을 얘기를 했었죠. 이 경쟁 뭐냐면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 이온이 있다. 즉 여기서 나트륨 이온은 수소보다 반응성이 크죠. 이 경우에는 누가 수소 이온이 뭐가 돼? 전자를 어떻게 된다? 얻어서 환원이 되죠. 즉 뭐냐면은 이때 음극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뭐가 나오냐면 수소기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수소기체가. 그러면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은 금속이온이다 이거야. 작은 금속이온.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구리이온 같은 거 있죠. 그러면 얘가 얻어서 나오는 거야. 얘가 요렇게 전자를 얻어서 어떻게 돼? 구리라고 하는 놈으로 석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 OH-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요 할로겐 원소야. 브롬이라든지 요오드야. 그러면 누가? 할로겐이 산화가 되는 거죠. 할로겐이 산화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라디칼 이온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 다원자 이온 SO4-2-라든지 아니면은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NO3- CO3-2- 이런 거는 누가? OH- 산화가 되죠. 그래서 뭐가 발생해? 산소기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문제에서 보게 되면 수소이온하고 나트륨이온 중에 누가 더 세다? 누가 반응성이 누가 더 크다? 나트륨이 크니까 누가 나가? 수소기체가 나가. 그러면 얘 없어지고 얘만 남게 되겠죠? 다음에 얘하고 경쟁을 하면 누가 이겨? 할로겐이 이긴다며. 그러면 할로겐이 나가서 Cl2로 나가. 그러면 나가고 나면 이 안에 이 전해조 안에는 누구만 남는 거야? 얘하고 얘만 남으니까 이 수용액의 액성은 뭐로 바뀐다? 염기성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 소금물의 전기분해 생성물이 아닌 것은 염소, 수소, 수산화, 소듐 다 나왔죠? 뭡니까? 4번 과산화수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요거는. 자, 다음 13번 반도체 소자 제조 공정에서 도판트를 주입하는 공정은 뭡니까? 열 확산 공정이죠. 요거 가스 형태로 불순물 공급해가지고 높은 온도로 가열해가지고 그 반도체 내부로 불순물이 확산되도록 만든 거에 바로 열 확산이죠. 열 확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정답은 2번이죠. 여기서 식각이라고 하는 건 원하는 부분을 어떻게 돼? 화학 반응 또는 물리적 과정 통해서 제거하는 공정이 바로 에칭이고 식각이라고 하는 거고. 자, 세척은 뭐가 된다? 초음파 세척기 또는 고압 스프레이 요거 가지고 어떻게 웨이퍼 표면에 미립자 제거하는 거. 혹은 RCA법이라고 한번 나왔었죠. 뭡니까? 유기막 제거, 수화물 제거, 이온 및 금속의 탈착, 건조, 보관의 그 프로세스로 되는 RCA법. 요거 같이 화학적 처리로 막을 제거하는 게 우리가 세척이라고 얘기하고, 산화는 뭡니까? 이거 실리콘 산화막 입히는 거죠. 웨이퍼 표면에. 다음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탄화수소의 구조 및 기하 이성질체. 요게 5개인지 6개인지 헷갈려가지고 아마 그 5개로 쓰신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아마 요게 일단 나와야 될 게 뭐냐면은, 자, 뭡니까 이거 C4H 8이니까 어떤 형태예요? CN에 뭐가 돼? H
EN의 형태죠. CnHEN은 뭐가 있을 수 있다? 알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여기서 보게 되면 알켄이 있을 수 있고, 사이클로 알케인이 있을 수 있죠? 여기서.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C4 가능한 거 한번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서,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요거 이름이 뭡니까? 이거 원부텐이죠? 원뷰텐. 그러면 선생님 여기는 똑같은 거 뒤집으면 똑같잖아. 그쵸? 다음에 자, 요거는 뭐예요? 요거 투부텐. 그쵸? 투부텐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자, 요거 이름이 뭐가 돼? 사이클로 뭐가 돼? 뷰테인. 요거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 있을 수 있죠? 요거는 원 메틸 사이클로프로펜이죠. 요거는 원 메틸 사이클로 뭐가 된다? 프로페인. 요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구조 이성질체 및 기하 이성질체. 기하 이성질체 여기서 가질 수 있죠. 그쵸?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CH3, CH3, HH, CH3하고 CH3, HH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요거 뭡니까? 요거 시스. 요거는 뭐가 된다? 트랜스. 따라서 이성질체 개수는 총 몇 개? 6개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 예, 15번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20번 문제 요 두 개가 그 척화합물에서 나온 건데, 여기서 EN 해가지고 나왔죠. 에틸렌 다이아민을 의미합니다. 저거는 에틸렌 다이아민. 요거는 CH2 그 다음에 여기서 CH2 아니다. 여기서 C 해놓고 HH 그 다음에 뭐가 돼? H2N N H2 해가지고 요렇게 올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요거 에틸렌 다이아민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그 나오는데요. 여기서 요게 아니구나.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아이씨 여기서 요거죠. 요거 에틸렌 디아민입니다. 에틸렌 디아민. 요게 그 에틸렌 그 디아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에틸렌 디아민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거 20번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은 리간드라고 해가지고, 리간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가지고 이 금속 이온 있죠. 금속 이온과 배위 결합을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리간드라 그래. 근데 리간드는 여기서 보게 되면 가장 뭐 대표적인 리간드가 뭐 NH3 암모니아 같은 경우 있는데, 이 암모니아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보게 되면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죠. 그러니까 여기에 금속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 하나밖에 결합을 못해.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한 자리 뭐라 그래? 리간드라고 하고, 한 자리 리간드라고 하는데, 여기서 에틸렌 디아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에틸렌 디아민은 CH2, CH2인데 여기에 뭐 갖고 있냐면은 비공유 전자쌍을 요렇게 두 개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금속 이온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 배위 결합을 두 개를 할 수 있단 말이야. 배위 결합 두 개. 그러면 배위 결합 두 개를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여러 자리 리간드 또는 뭐라냐면 이거를 킬레이트 리간드 혹은 킬레이트 화합물이라고 얘기해요. 킬레이트.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여러 자리 리간드 그 하나당 두 개 할 수 있는 거죠. 얘네들은.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거는 뭐냐면은 CO, 코발트에 이 N이 있고요. Cl2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 Cl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뭘 물어봤냐면은 금속 코발트의 배위수하고 산화수를 구해봐라 라고 해서 얘기가 나왔다면 그러면 산화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X라고 놓으면 되잖아. X라고 놓으면 되는데 에틸렌 디아민은 이거는 산화수가 0이에요. 중성이니까. 그러면 중성이 0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얘네들 몇 개 있어? 3개 있죠. 그러면 X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3 했을 때 0. 왜? 중성이니까 0 아니야. 따라서 이때 산화수는 얼마가 된다?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이거를 그냥 3이라고 하면 안 돼. 이거 산화수니까 플러스만 전기적 성질이기 때문에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요. 이거 안 붙이면 안 됩니다. 자, 다음에 배위수라고 해서 나오는데 제가 대표적인 배위수 이거 외워야 돼. 배위수는 그 몇 가지 대표적인 물질들의 배위수를 좀 적어 줄 테니까 요거 배위수는 좀 외우세요. 요거는 방법 없어. 이거 외우는 수밖에. 대표적인 게 뭐가 냐면은 마그네슘 2 플러스 철 망간 그 다음에 코발트 여기에서 그쵸 망간철 그 다음에 코발트 요거 전부 이가이온입니다. 니켈까지. 그러니까 다른 건 뭐 외울 필요 없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사실 얘하고 얘가 제일 많이 나와. 얘도 가끔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 외운다라고 하면 요 세 가지만 외우면 돼. 니켈까지는 외울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철만 6이고 얘네들은 어떻게 돼? 4,6이에요. 4,6. 요거. 그 다음에 삼가 양이온에서는 뭐만 외워두면 되냐면 크롬하고 코발트만 외워두세요. 크롬하고 코발트. 둘 다 얼마냐면 6이야 6. 배위수가. 그러니까 들러붙을 수 있는 리간드가 들러붙을 수 있는 자리가 6자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요 정도 배위수는 외워둬라. 그래서 그 코발트 삼가 양이온은 삼가의 양이온은 배위수가 얼마냐면 6이에요.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배위수 6에 산화수 플러스 3. 자,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원래핀 중학공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우리가 지글러 나타 촉매 써가지고 그 폴리에틸렌 제조하는 방법 뭡니까 이게? 저하법이죠. 저하법. 고밀도 폴리에틸렌 얻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메탈로센이다 라고 하는 건 메탈로센은 이제 한번 설명을 했었죠. 제가 여기서 보게 되면 M이 있고 여기에 또 M이 있을 때 요 사이에 어떻게 돼? 여기에 M이 이렇게 들러붙은 거죠. 얘네들이 이렇게 유기 물질 사이에 뭐가 된다? 금속 집어넣어가지고 촉매 만든 거죠. 메탈로센 촉매. 그래서 지글러 촉매 하고 우리가 비교를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은 거기 제 교재에 보게 되면은 메탈로센 촉매 특징이 좀 적혀져 있어요. 뭐냐면 두 개의 사이클로펜타디엔 사이에 뭐가 돼? 금속 M이 끼어 있는 구조의 촉매예요. 이거는. 그건 철 이외에도 여러 가지 크롬이나 니켈 등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단일 활성점을 갖는다는 거. 그 다음에 촉매 구조 제어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물성이 균일하고 가공성이 향상된다라는 아주 좋은 걸 가지고 있죠. 자, 메탈로센 촉매는 폴리프로필렌 합성에 사용할 수 없다. 당연히 사용할 수 있지요. 요거는 오히려 더 좋다라는 얘기죠. 요거는 우리가 폴리프로필렌 합성 시에 지글러 나타 촉매 쓰는 건 왜 그래? 얘네들의 구조상의 우리가 유리한 걸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죠. 어택틱보다는 뭐가 된다? 이소택틱 구조물을 얻어내서 결정화가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다음에 크롬계 촉매를 이용해서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얻을 수 있다. 요거 바로 필립스법이죠. 요거는. 다음에 고압 조건, 고압법을 쓰게 되면 우리가 저밀도 폴리에틸렌 얻을 수 있죠. LDP. 요거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보게 되면은, 자, C4 올레핀을 주 원료로 하는 요 석유화학 제품은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사실은. 요게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거는. 꽤 어려운 문제인데,
보게 되면 그나마 이제 좀 쉬운 게 뭐냐면은 자,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소프로필 알코올.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이소프로필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뭐 갖고 있어요? 프로필렌에 황산 반응시켜가지고 황산 에스테를 만든 다음에 가수분해하거나 프로필렌을 직접 수화해요. 즉 뭐냐면은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은 뭘로? 프로필렌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지니까 C4 제품이 아니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직접 수화 하나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 프로필렌 직접 수화시키는 거죠. 얘네들을 직접 이때 뭐냐면 고체산 촉매 쓰는 겁니다. 고체산. 그러면 어떻게 돼? CH3에 CHOH에 뭐가 돼? CH3라고 하는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얻어낼 수 있죠.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은 뭐가 된다? 프로필렌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다음에 폴리아크릴로니트릴인데 이 아크릴로니트릴은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그쵸? 자, CH2CH에 뭐가 돼? 요거 아크릴로니트릴 우리가 뭐 갖고 만들었어요? 프로필렌 가지고 만들었죠. 시안히드린이라든지 소아유법이라든지 암모니아하고 뭐가 돼? 산소 해가지고 직접 산화시키게 되면은 얻어낼 수 있었죠. 이거를 우리가 중합을 시키면, 첨가중합시키면 폴리아크릴로니트릴을 만들어낼 수 있죠. 어디서 출발한 거야? 이것도 프로필렌에서 출발한 거죠. 다음에 펜타에리트리톨 같은 경우에는 펜타에리트리톨 요거는 뭐냐면은 포름알데히드하고 알데하이드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뭐가 돼요? 아세트알데하이드죠. 요거 그러니까는 CH3, CHO하고 그 다음에 뭐가 돼? HCHO 해가지고 얘네들 반응시키게 되면은 자, C 해놓고 CH2OH에 4 더하기 H 뭐가 된다? COO. 자, Na 해가지고 얻어집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NaOH도 해야 돼요. 요거.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뭘로부터 얻을 수 있냐? 메탄 혹은 에틸렌으로부터 우리가 와커법으로부터 얻은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돼? 메탄올, 합성가스로 메탄올 만든 다음에 이 메탄올을 산화시키면은 포름알데히드 얻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C4계 제품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뷰테인 1,4-다이올인데 1,4-다이올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서 자, 요렇게 우리가 되어 있는 거를 1,4-부텐디올 요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뷰테인 1,4-다이올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요것도 뭐냐면 요걸로만 얻어내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은 아세틸렌하고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 그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스프레페 프로세스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타인 디올을 첨가 반응해가지고 얻어내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네 개짜리를 이용하는 거는 미쓰비시 방법이에요. 미쓰비시. 요거는 뭐냐면은 원부텐을 가지고 원부텐.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 정확히 알고 보면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내용이고 그렇긴 한데 요 앞에 요 내용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잖아. 우리 공업화학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그렇게 까다로운 건 아니다라는 얘기. 근데 요 1번 요거를 우리가 해설하려면 요게 방법이 골 때리기 때문에 요게 좀 어려워서 그래요. 뭐냐면 얘네들은 2부텐에다가 뭐 해주냐면은 두 개의 뭐가 된다? 아세트산 요거를 반응을 시키게 되면 여기에서 얻어지는 게 뭐가 얻어지냐면 CH3에 OCO 그 다음에 C 여기에서 OCO에 뭐가 돼? CH3
자, 요게 이제 다이아세톡시 2 부텐이에요. 요거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된다? 수소화. 수소화 시키면은 뭐가 되냐면 CH3OCO에 뭐가 된다? 요게 얻어지고 여기서 얘네들을 수화시키는 거죠. 수화시키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이 얻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요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뭐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요것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요거는 우리 교재에서 충분히 다루는 내용이고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 없다. 그 다음에 18번 탄소가 친해성인 화합물. 탄소가 친해성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 요거 해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탄소는 뭐가 돼? 양이온이잖아. 이거를 음이온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돼? 우리가 치환 반응에 이용하는 게 있죠? 바로 그게 뭡니까? 그리냐드 시약이었죠. 그쵸? 요 그리냐드 시약. 즉 뭐냐면 RX 더하기 뭐가 된다? MG로 하게 되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근데 얘네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RMG의 X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얘가 플러스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을 가져야 되겠죠? 요게 바로 뭐가 되는가? 친액체가 되는 거죠. 요게. 그러면 이 친액체가 되면 어떻게 된다? 요게 카본을 기해서 여기에서 친액체가 어떻게 된다? 치고 들어가기가 쉬워진다. 그래서 뭐 만들어? 알코올 만들었잖아. 그쵸? 그리냐드 반응을 통해서. 따라서 여기서 해당되는 건 뭐가 된다? 1번밖에 없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CH3 플러스 NH2 마이너스니까 친액성이 아니죠. 그 다음에 뭐가 된다? OCH2 하게 되면 요렇게 되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CH3Cl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19번 19번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생물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는 생물학을 전공한 게 아니잖아. 화학공학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버리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DNA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 DNA는 어떻게 되냐면 이중 나선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중 나선 구조. 즉 뭐냐면 세포가 있으면 여기 핵이 있고 핵에 보게 되면 인이 있고 이 주변에 염색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주변으로 여기에서 어떻게 돼? 요거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놈들이 있는데 요걸 우리는 뭐라 불러? 리보솜이라고 부르고 이 리보솜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단백질 합성. 그러니까 일단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요거 세포핵이라고 그러고 이 세포핵 바깥의 부분을 세포질이라 그래. 그러면 세포질에서 뭐가 만들어진 거야? 단백질이 합성이 일어나니까 일단 거기서 리을은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리을은. 왜? 리보솜에서 리보솜은 핵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세포질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틀린 말이고. 그러면 DNA가 이렇게 있어요. DNA가 이렇게 있는데 DNA 주형 가닥이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으면 여기에 뭐가 돼? 수많은 염기쌍들이 있단 말이야. 염기쌍이 있는데 자 사이토신은 누구하고만 구아닌하고만 어떻게? 세 개의 수소결합으로 돼 있고 아데닌은 누구하고만 티민하고만 몇 개의? 두 개의 수소결합으로 돼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얘네들이 돼 있는 게 A, G, G, T, C 그 다음에 뭐가 된다? C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번 쳐보자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얘네들의 염기도 알아낼 수 있어. 뭐가 되는 거야? T, C, C, A, G, G라는 걸 알아낼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자 DNA를 매번 우리가 그 단백질 합성할 때마다 매번 DNA를 끌어와가지고 얘네들을 그 저기 쓴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여러분들도 책장에 책이 꽂혀 있는데 그 책을 맨날 꺼내가지고 살펴본다고 생각을 해봐. 만들 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책장이 너덜너덜해지고 깨지겠죠. 찢어지고 막 낡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되면 DNA 책 놔두고 여기서 필요한 부분을 복사를 해. 즉 여기 있는 요 한 가닥을 어떻게 돼? 그대로 복사를 해내는 거야.
복사해내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전사라고 부르요. 전사. 그러면 복사해가지고 나온 요 한 가닥이 있을 거냐. 요 한 가닥. 그러면 요 한 가닥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면 여기에 대응되는 염기로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에서 아까 뭐냐면 AGGTH로 온다며. 그러면 여기서 A라고 하는 놈은 원래 T로 돼야 되는데 요 나온 놈이 RNA. 즉 메신저 RNA라고 해서 mRNA라고 그래. 그러면 RNA는 T 대신에 누가 와서 들어오면 유라실이라고 하는 놈이 와서 들러붙어. 그러면 C 해놓고 T는 뭐가 돼? A가 되고 A 그대로. 그 다음에 G 요렇게 오겠죠. 요렇게 RNA에서 오게 되는 거야. RNA. 그러면 RNA에서 뭐냐면 요 염기 세 쌍이 한 개의 뭘 지정을 하냐면 아미노산을 어떻게 된다?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있는 요게 아미노산 우리가 아미노산 1이라고 한번 봅시다. 아미노산 1이라고 하는 놈을 지정을 하게 되면 아미노산 1이라고 하는 놈을 지정을 하고 얘네들도 어떻게 돼? 아미노산 그 뒤에 오는 아미노산 2를 지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지정하는 요 암호를 뭐라 하면 이거를 코돈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코돈이라고 하는 놈이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UCC로 있다 이거야. UCC로 있으면 아미노산을 가져오는 놈이 누구냐면 tRNA라고 해가지고 운반 RNA야. 운반 RNA가 가져오는 이 아미노산 밑에 뭐가 있어야 돼? 여기 열쇠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뭐가 있어야 돼? 암호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 뭐가 와? A, 그 다음에 뭐가 돼? G가 온단 말이야. 이걸 뭐라면 이거를 안티코돈이라고 불러요. 안티코돈. 얘네들을. 요렇게 부른다는 얘기예요. 요게. 그래서 자, 여기서 DNA로부터 전령 RNA가 형성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하지 않고 번역은 바로 뭐가 돼? 이 코돈으로 아미노를 지정하는 걸 번역이라고 그러고 복사하는 과정은 트랜스크립션 뭐라고 그러니까 전사라고 합니다. 전사. 기억 틀렸죠? 다음에 생성된 mRNA 염기 서열이 만약에 GG라면 여기에 해당되는 놈은 어떻게 돼? GCC가 되겠죠? 당연히. 그쵸? 그러니까 니은 맞는 얘기고 코돈에 의해 아미노산의 종류 지정한다 그랬죠? 얘가 맞는 얘기야. 그리고 리얼 세포의 핵 내부에서 mRNA와 리보솜에 의해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건 맞는데 핵내가 아니라 어디라 그랬어? 세포질 핵 바깥 부분이라 그랬죠? 요거는 틀린 말이다.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된다? 3번이 제대로 하는 얘기야. 자, 그리고 마지막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아마 그 보고서 어휴 이게 뭐야? 그래서 그냥 그래도 아마 이거 맞춘 사람들 아마 그럭저럭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화학에서 킬레이트라는 말은 다들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쵸? 킬레이트라는 말을 다 들어보거든. 다 들어보니까 왠지 그거 같은데 여기에 참 짜증나게 이상한 말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죠. 자 봅시다. 자 그 뭐냐면 에틸렌디아민 3개 들어있는 니켈 요거의 생성 평형상수가 그 뭐냐면은 그 6개의 암모니아 이온 돼 있는 요거의 생성 평형상수보다 10의 10승만큼 더 크다.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효과는 해놓고 EN을 1,2 에틸렌 다이아민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보게 되면 요거는 아까 그 얘기랑 똑같아요. 뭐냐면은 자 밑에는 위에는 에틸렌 다이아민이죠. 에틸렌 다이아민이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요 밑에다 좀 그래야 되겠네. 여기에 보게 되면 H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H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가 된다 그랬어?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죠.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니까 누구하고 여기에 있는 자 금속하고 몇 개가 가능해? 2개의 결합이 가능하죠. 2개 결합이. 근데 암모니아는 뭐라 그랬어? 한 자리 리간드라며. 얘네들은 한 자리 리간드니까 여기에
요게 있다 하더라도 누구하고 얘밖에 안 되죠. 요거. 그러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 얘는 하나고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2배가 돼야 되는데 하나당 따지면 2배잖아. 근데 평형상수가 10의 10승배 더 크대. 그거 왜 그래? 표면적이 압도적으로 크죠. 그쵸? 표면적이 크니까 크고 2개짜리니까 어떻게 돼? 얘네들 같으면 반응이 상당히 어떻게 돼? 더 많이 진행될 수 있죠. 생성물 쪽으로. 그쵸? 즉 생성물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야. 요게.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 요런 화물을 아까 뭐라 부른다 그랬어? 킬레이트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평형상수가 커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 킬레이트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킬레이트 효과. 그 다음에 그 얀텔러 효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얀텔러 효과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뭐 요런 정팔면체 뭐 정팔면체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은 실제로 분자 모양이 정팔면체가 되는 게 아니라 늘어나기도 하고 신장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압축이 되기도 해요. 요거는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은 d 오비탈 내에 뭐가 돼? 전자 배치와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얘들 요렇게 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얀텔러 효과. 즉 뭐냐면 요 분자 모양에 뭐가 돼? 얘들 왜곡이 일어나는 거. 요거. 그래서 착화물 구조가 왜곡되는 거를 우리가 얀텔러 효과라고 해요. 그거는 뭐 자세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그리고 저기 틴들 효과라고 하는 건 콜로이드에서 나오는 건데 뭐냐면은 이거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뭐냐면 비 온 날 비가 이렇게 거치고 구름이 이렇게 거쳐 나갈 때 구름 사이로 빛이 이렇게 쫙 내려가는 거 이런 현상 본 적 있죠. 요런 현상이 바로 틴들 효과예요. 뭐냐면은 빛이 투과하는 경로가 보이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틴들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빛의 통로가 생기는 거. 그럼 얀텔러 효과니 틴들 효과니 이런 것들은 특히 얀텔러 효과는 알 필요 없고 틴들 효과는 콜로이드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 1번에 나온 결정장. 요 결정장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앞으로도 그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결정장은 조금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요 결정장은. 자, 이 결정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결정장은 그냥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방법이야, 방법. 뭐냐면은 이 d 오비탈 있죠? d 오비탈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뭘 우리가 하냐면은 2가지 알아내는 거야. 뭐냐면 차기온에 뭐가 됐나? 색깔. 그 다음에 2번째 뭐냐면 자기적 뭐가 돼? 성질입니다. 성질. 그래서 뭐가 있냐면 여기서 홀 전자가 있으면 뭐라 하냐면 이거 상자성이라고 얘기하고 홀 전자가 없으면 뭐라면 반자기성이라고 얘기해요. 반자성 혹은 반자기성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좀 그 얘기를 좀 할 텐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거 한번 봐봅시다. 뭐냐면 d 오비탈은 방이 몇 개가 있는 거죠? 5개가 있는 거죠. 최대한 채워질 수 있는 전자 개수 몇 개? 10개. 자, 그러면 p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p 오비탈 같은 방향성이 있어. x, y, z 해가지고 뭐가 있는 거야? 여기서 보게 되면은 px가 있고 py가 있고 pz가 있다면 d 오비탈 방향성 몇 개 갖고 있어? 5개 갖고 있어요. 5개. 그러면 d 오비탈의 방향성은 x, y, y, z, zx, x제곱 빼기 y제곱 그 다음에 뭐가 있어? dx의 그쵸? dz의 제곱 요렇게 총 5개를 갖고 있단 말이야. 5개를 갖고 있는데 이 5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얘네들 있죠. 얘네들이 밑에 있어. 요렇게 밑에 있고 얘가 어떻게 돼? 이 위에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요 사이에 뭐가 생겨? 에너지 준위 차이가 생기죠.
요 에너지 추이 차이를 우리는 델타라고 하고, 요거를 뭐라면은 갈라짐이라고 얘기해. 갈라짐. 요거를 에너지 차이를 뭐라고 한다? 요거를 갈라짐이라고, 3D 에너지의 갈라짐.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T2G라고 하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EG라고 하죠. EG.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아까 예를 들었던 뭐가 있냐면 코발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발트 3가의 양이온 한번 봅시다. 코발트 원자번호 27번이죠. 그러면 원래 27번인 코발트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돼? 1s2, 2s2에 2p6에 뭐가 돼? 3s2, 3p6, 4s2에 뭐가 된다? 3d에 몇 개? 7개가 들어가면은 요게 바로 그 코발트의 뭐가 돼? 코발트의 원래 그 전자 배치죠. 전자 배치인데 이온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 1s2, 2s2, 2p6, 3s2 한 다음에 어떻게 돼? 3p6, 4s2가 먼저 해버리고 여기서 나가니까 어떻게 돼? 3d에 얼마? 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 이거야. 이거 3d에 6. 그러면 3d 6에 채워지는 게 어떻게 채워지느냐면 한번 이거 한번 봐보자 이거야. 뭐냐면 d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지는데 여기에서 자 요렇게 한번 들어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뭐가 돼? 훈트규칙에 어긋나는 전자 배치죠. 따라서 이거는 뭐냐면 들뜬 상태야. 들뜬 상태. 그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려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얘네들이 어떻게 돼?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 요렇게 채워지는 게 맞는 얘기죠. 그쵸? 그렇잖아. 여기에 보게 되면 요렇게 채워지는 거 안정한 전자 배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자 T2G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만약에 요렇게 다 채워졌다 라고 한다 그러면 불안정하니까 이 갭이 크겠죠. 굉장히. 그쵸? 요 큰 뭐가 된다? 큰 갈라짐을 갖게 된다. 라는 얘기죠. 큰 갈라짐을 여기서 갈라짐을 갖는데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를 뭐라고 불러? 요거를 센장이라고 부릅니다. 센장.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센장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그리고 얘네들 홀전자가 있어 없어? 없죠. 따라서 자기성을 띠지 않는다. 반자성이 되는 거. 반자기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렇게 채워진 거를 한번 보자라는 얘기죠. 자, T2G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주어져? 그 다음에 이 G에서 여기서 홀전자가 많죠. 홀전자 많으니까 얘네들은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안정하기 때문에 요게 작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 불러? 약한 장이라고 부릅니다. 약한 장. 약한 장이라고 부르고 얘네들은 뭐에 해당이 돼? 홀전자가 있으니까 뭘 나타낸다? 상자성을 나타낸다라는 얘기예요. 요게.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용어 정리가 필요한데 이때는 뭐냐면 홀전자 수가 최대가 되죠. 고스핀이라고 부릅니다. 최소가 되는 걸 뭐라 불러? 저스핀이라고 불러요. 저스핀. 요거는 요 정도 해가지고 그 결정장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봤는데 제가 이렇게 뭐 설명을 한다고는 했는데 아마 조금 빠른 시간 내에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필요한 것만 설명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일반화학책 찾아가지고 한번 보세요. 요거 그 결정장 이론은 앞으로 공업화학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꼭 좀 해두세요. 그렇게 어렵거나 방대한 내용 아니니까요.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풀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